사실 저는 그 차량들을 타면서 느낀 부분이 딱 한 단어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근육돼지. 우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또 새로운 차를 한 번 더 보여드릴까 합니다. 옆에 있는 차는 아이오닉 5인데요. 아이오닉 5를 갑자기 또 왜 촬영을 하나? 그리고 여기 서 있는 아이오닉 5는 기존에 있는 아이오닉 5랑 뭔가 좀 다른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원래 이제 막 촬영했었던 차는 그냥 검정색의 스폰지 막 들어가 있고 위장막으로 덕지덕지 붙어 있던 대부분 이제 위장막 차들이 그렇잖아요. 하지만 이 옆에 있는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덕지덕지 붙어 있는 위장막이 아닌 Never Just Drive 스티커가 붙어 있는 스티커 위장막이 씌워진 차량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리고 이 차량은 어떤 차량이냐. 일단 이 차량은 아이오닉 5N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한번 아이오닉 5N에 대해서 보여드렸었는데요. 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약간 테스트카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났었죠. 범퍼에 뭔가 좀 부품도 빠져 있고 실내도 그냥 기존 아이오닉 5랑 똑같고 다른 부분을 찾아보기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옆에 서 있는 아이오닉 5N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일반 아이오닉 5랑 굉장히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죠. 근데 전 사실 이 아이오닉 5의 N이 출시가 된다고 했을 때 솔직한 얘기로 크게 기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전기차라 그러면 뭔가 저렴한 유지비로 탈 수 있는 한마디로 이제 가성비가 좋은 차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기차를 타는데 과연 이 펀카를 논해야 되냐? 운전의 재미를 따져야 되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제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뭔가 변화를 주는 거에 대해서 좀 꺼려하기도 하고 고정관념을 한번 이렇게 팍 깨는 거에 대해서 살짝 두려움도 있긴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펀카라고 한다면 운전의 재미를 찾는 그런 차라고 한다면 엄청 경량화가 되어 있는 뭔가 스포츠카라든지 아니면 고마력의 진짜 멋진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슈퍼카 차량들도 운전의 재미를 가진 차량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저는 보통 운전의 재미라고 하면은 시원하게 뿜어져 나오는 매력적인 배기음을 꼭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전기차에서 운전의 재미를 논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탔었던 전기차가 다 구리냐? 별로냐?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뭔가 좀 가성비 좋게 타는 저렴한 유지비로 탄다 그러면 전기차를 따라올 수가 없죠. 특히 요즘같이 고유가 시대에 전기차만한 차가 없다는 것을 매번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차에서도 펀카로 출시된 나름 고성능 차들이 좀 있죠. 뭐 예를 들어 테슬라로 따지면 모델 3 퍼포먼스, 모델 Y 퍼포먼스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 기아로 넘어간다 그러면 아이오닉 5 듀얼 모터라든지 제네시스에는 GV60 퍼포먼스 모델, 이런 모델들이 나름 그래도 고성능으로 출시를 해가지고 뭐 퍼포먼스적인 움직임을 보여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저는 그 차량들을 타면서 느낀 부분이 딱 한 단어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근육돼지. 뭔가 묵직하고 무거운데 악셀을 밟으면 미친 듯한 힘으로 튀어나가는 그런 정도의 움직이지만 이런 움직임만 가지고 펀카라고 이야기하기는 살짝 저는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힘이 센 거는 알겠어. 하지만 이 펀카라고, 그러니까 운전의 재미를 느끼는 거는 차와 운전자가 일체감이 들면서 도로의 노면의 움직임도 느낄 수 있고, 이 빠르다는 표현이 높은 속도에서 움직인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차와 내가 일체감이 드는 것만큼 내가 이렇게 움직임을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기차는 뭔가 좀 굼뜨다, 약간 좀 그 움직임이 좀 느리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파 네가 봤을 땐 지금까지 탔던 전기차 중에서 만족했던 차는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딱 한 대 좀 떠오르는 게 있기는 있습니다. 바로 아우디 이트론 GT죠. 그 차는 그나마
와, 이거는 운전의 재미가 상당히 괜찮다. 그러니까 실제로 리뷰할 때도 야, 운전 되게 재밌다. 뭐 전기차에도 이런 게 나오네요. 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했었던 이유가 진짜 제가 탔을 때 전기차의 그런 고정관념을 나름 좀 다르게 바꿀 수 있게끔 해준 차가 아우디 이트론 GT였기 때문이죠. 아우디 이트론 GT가 얼마예요? 1억 넘잖아요. 근데 만약에 동일한 가격, 뭐 1억에 아우디 이트론 GT를 살 거냐, 포르쉐 박스터를 살 거냐, 이렇게 접근을 하면요, 저는 포르쉐 박스터를 삽니다. 아우디 이트론 GT도 전기차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면 펀카 중에 그나마 아우디 이트론 GT라는 거지. 운전의 재미를 따지는 그런 포커스에서 펀카를 따진다 그러면 조금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자,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조금 고치게 된 기대를 만드는 그런 일들이 최근에 한 가지 있었죠. 바로 최근에 이제 부산 모터쇼에서 공개를 했었던 N 비전 74라든지 아이오닉 6N의 외관을 가지고 있는 RM22E 모델을 보면서 그냥 현대에서 N의 모델을 출시를 하는데 단순히 그냥 이제 내연기관 N은 못 만드니까 구생용으로 아이오닉 N으로 출시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사활을 걸고 정말 모든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N을 만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강하게 들었습니다. N 비전 74와 아이오닉 6의 껍데기 가지고 있는 RM22E를 발표했을 때 관계자분들의 행동과 자신의 찬 목소리를 듣고 뭔가 좀 이렇게 물건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특히 제가 기대하는 거는 포니 쿠페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N 비전 74를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해외 유튜버 분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많은 인플루언서 분들도 N 비전 74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서 첫 번째로 출시하게 되는 아이오닉 5N이 단순히 구생용만으로 나오진 않겠다. 정말 N의 첫 번째 전기차 모델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출시를 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갖게 된 거죠. 자, 근데 이게 딱 보면은요, 뭔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이전에 항상 봐왔던 위장막 같은 경우에는 뭔가 덕지덕지 붙이고 최대한 뭔가 노출하지 않겠다라는 것들이 보이는데 이 차를 보면은 옆에 스티커도 안 붙어 있어요. 뭐 촬영하지 말라는 스티커도 없고 요거를 스티커 랩핑 혹은 이제 스티커 위장막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쳐다봐 달라고 지금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 아이오닉 5N은 과연 어떤 부분이 다른지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중순에 출시를 한다고 하고요. 일단 아이오닉 5N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기존의 아이오닉 5랑은 완전히 느낌 자체가 다를 거라고 합니다. 아이오닉 5N 같은 경우에는 N에서 처음으로 출시한 전기차 모델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일반적인 아이오닉 5랑은 큰 차별점을 둘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배터리 용량이 최근에 연식 변경이 되면서 늘어났죠. 77.4kWh 배터리 용량이 들어가는데요. 마찬가지로 아이오닉 5에도 똑같은 배터리가 들어갈 거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아이오닉 5N을 놓고 이야기할 때는 경쟁 모델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배다른 형제라고 할 수 있는 기아 자동차의 EV6 GT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EV6 GT와 거의 동일한 스펙과 주행 가는 거리, 가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간에 떠도는 소문이 지금 아이오닉 5N의 테스트를 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제로백이 EV6 GT만큼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EV6 GT는 누가 봐도 뭔가 좀 이렇게 날렵하게 되어 있고 공기의 저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수월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스포츠카 같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스포츠카 같이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공기의 저항을 다 생각을 해서 유선형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많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냥 EV6 GT에는 없는 그런 포인트들이 아이오닉 5N에는 있다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배기음. 그러니까 타이칸을 보면요, 타이칸 이렇게 지나갈 때 배기음 같이 뭔가 그 전자 사운드를 이렇게 내주잖아요. 그게 아이오닉 5N에도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럼 외관은 달라진 포인트를 좀 이야기를 하면요, 여기 외관에 지금 있는 이 밑에 디자인은 기존 아이오닉 5랑 지금 똑같아요. 실제 양산되는
아이오닉 5N은 말이에요. 이 밑에 디자인이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와일드하고 정말 딱 봐도 얘는 그냥 N이야 라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지금 이 휠을 보면은 심상치 않지 않아요? 딱 보아도 옆에 지금 소렌토와 비교해도 소렌토의 휠이 그냥 애기 휠 같이 보여요. 엄청난 크기를 지금 자랑하는데요. 무려 21인치예요. 휠 타이어의 폭도요. 27535 21인치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휠만 보면 안 돼요. 딱 지금 이 휠을 보면은 이 휠이 튀어나와 있죠. 이 휠이 튀어나와 있는 게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단순히 그냥 큰 휠이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보통 우리나라 법규상 휠하우스를 타이어나 휠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휠하우스 안에 타이어나 휠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무엇이다? 이 지금 아이오닉 N의 이 테스트카의 휠과 타이어 사이즈를 보면은 순정 아이오닉 5보다 아이오닉 5N이 엄청난 와일드한 바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아이오닉 5N을 보면서 좀 긴가민가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산에서 봤었던 아이오닉 6N의 외관을 가지고 있는 RN22E를 보면 오보 핸다가 엄청나거든요. 그 느낌이 아이오닉 5N도 그대로 가지고 나올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아이오닉 6N은 아이오닉 5N보다 더 와일드하다고 합니다. 이런 차이만 봐도 그러니까 라이트나 뭐 테일램프 이런 건 비슷해요. 전체적인 뭐 디자인의 레이아웃은 뭐 모델이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비슷하지만 바디 디자인만 바뀌는 것만으로도 차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좀 고성능 차로 따지면은 벤츠 일반 모델과 AMG가 완전 다르듯이 아반떼 일반 모델과 아반떼 N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 차이보다도 아이오닉 5는 더 다를 거랍니다. 그냥 딱 봐도 다른 차라고 느껴지겠죠. 자, 그리고 이 휠 디자인은 여기 지금 보여져 있는 이 디자인도 최초지만 우리가 이전에도 한번 또 보여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에서도 좀 돌아다녔던 휠 디자인인데 두 가지 타입으로 일단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는 포피 브레이크가 들어가고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점은 여기는 사이드 스텝 디자인이 평범하잖아요. 근데 아이오닉 5N은요 이 사이드 스텝 디자인이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안으로 쑥 들어가서 누가 봐도 공격적인 디자인과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라이트 버켓 시트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N 모델이기 때문에 버킷 시트가 무조건 장착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냥 모든 N에는 이런 버킷 시트가 들어가는지 아니면 아반떼 N처럼 버킷 시트를 선택할 수 있게 나뉘는지 그런 부분들도 궁금합니다. 이 버킷 시트가 운전할 때는 굉장히 재밌고 딱 잡아줘서 필요한 시트이긴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버킷 시트만큼 불편한 건 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선택의 폭을 분명히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반떼 N을 타시는 오너분들도 이거 운전의 재미를 위해서는 무조건 버킷 시트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버킷 시트 선택해서 피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통풍이 없죠. 엉덩이에 땀 찹니다. 네, 그런 것만 놓고 보면은 일반 시트도 분명히 선택할 수 있게끔 차별화를 두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여기 지금 장착이 되어 있는 핸들은 GV60 퍼포먼스에 들어가 있던 핸들이 끼워져 있습니다. 테스트카이기 때문에 이 스티어링 휠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요. 아이오닉 5N에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이 된 핸들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GV60 퍼포먼스도 그렇고 EV6 때도 그렇고 핸들에 어떤 게 달려있죠? 지금 여기 딱 달려있는 핸들도 버튼 지금 두 개가 달려있죠. 드라이브 모드와 부스터 모드 이게 두 개가 달려있는데 아이오닉 5N 같은 경우에는 총 4개 버튼이 들어갑니다. 이 4개 버튼 중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 이제 구성이 될지는 아직 미정이긴 한데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거는 일단 첫 번째 드라이브 모드, 두 번째는 부스터 혹은 드리프트 모드, 마지막으로 이 두 개는 N 모드. 아반떼 N도 N 모드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4가지의 버튼으로 구성이 되고 약간 핸들 디자인만 보면 그러니까 F1에서 느낄 법한 그런 핸들 디자인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F1 핸들만 봐도 이런 막 버튼들 많잖아요. 그 버튼들이 다 사용하는 버튼이거든요. 그런 느낌을 최대한 구현을 해가지고 아이오닉 5N 핸들로
적용이 될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외적으로는 따로 큰 차이는 없고요. 상하를 기준으로 위에는 거의 그대로, 밑에는 그냥 싹 다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바디킷을 장착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N 모델이기 때문에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사이드 미러가 디지털 사이드 미러를 장착한 테스트카를 사실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아이오닉 5 N 모델의 테스트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몇 대 없어서 못 봤을 수도 있는데 아이오닉 5 N의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조금 언밸런스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래서 이 사이드 미러는 그냥 일반 사이드 미러로 장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사이드 미러의 디자인도 차라리 디지털 사이드 미러를 안 넣어줄 거면 조금 더 퍼포먼스적인 느낌이 드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동그란 이런 사이드 미러가 아니라 밑에 지금 휀다나 사이드 스텝, 뭐 뒷범퍼, 앞범퍼가 완벽하게 와일드하게 바뀌는 것처럼 사이드 미러 디자인도 조금 더 와일드한, 그러니까 일반 아이오닉 5랑 차별을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약간 이렇게 뿌이 날린다든지, 약간 이렇게 볼륨감 있는다든지, 아니면 N 그 컬러랑 이렇게 해가지고 N 느낌이 조금 날 수 있게 이 커버의 디자인을 바꾼다든지 이런 느낌을 좀 주면은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이 위 아래를 나눠서 위는 똑같고 밑에는 완벽하게 바뀐다 했는데 요건 달라져요. 코나 N 모델 보면 이 퍼포먼스 파츠로 막금 이 다이나믹하게 스포일러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아이오닉 5N도 이 리어 스포일러가 조금 더 와일드하게 바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이 트렁크 여는 버튼의 위치가 바뀌지 않을까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이 하단부에 있어서 많이 이쪽에 오염이 돼요, 달리다 보면. 그래서 항상 이 트렁크 열 때 손이 좀 더러워진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 아이오닉 5N은 이 트렁크 여는 버튼이 조금 변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하지만, 사실 아이오닉 5N이 연식 변경이나 뭔가 실용적인 그런 느낌에서 접근하기보다는 달리는 데 포커스를 주기 때문에 뒤에 느낌이 그냥 여기 지금 이 데일라이트 기준으로 이 밑에가 완전히 다 바뀌어요. 디자인을 바꿀 때 뭔가 이 트렁크 여는 버튼의 위치도 조금 이 위쪽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좀 뭔가 포인트로 좀 다르게 들어가면 어땠을까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브레이크 등이 이게 하이퍼 스톰 램프가 위에 있지만 베렌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브레이크 등이 들어가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아이오닉 5N도 이렇게 삼각형으로 브레이크 등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 가지 좀 더 재미있는 게 굳이 이 중간에 여기다가 스티커를 붙여놓을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 뭔가 일반 아이오닉 5랑 다르게 살짝 포인트로 어떤 뭔가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테스트카를 보면서 단순히 그냥 스티커 붙였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가려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N 비전 74를 봐도 무언가 이 중간에 포인트로, 그러니까 뭐 라이트라든지 라이팅 그릴도 아이오닉 6에 뭐 들어간다 만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 것처럼 여기에 뭔가 추가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아이오닉 5N을 저희가 이제 실제로 한번 둘러봤었잖아요. 물론 이게 완벽한 또 완성형은 아니에요. 일부러 그냥 좀 아이오닉 5도 N을 만든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이런 차를 만들어 놨지, 실제로 양산에 가까운 아이오닉 5N의 모습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올해 말에 아마 EV6 GT가 출시를 하죠. EV6 GT와 좀 더 다른 느낌의 이 펀카가 출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기차라 그러면 펀카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제 고정관념을 한 번에 깨기는 어렵겠지만 아이오닉 5N이 그런 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전기차는 퍼포먼스 차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깨줬으면 어떨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중순에 아마 출시할 것 같고요. 출시 가격은 EV6랑 비슷한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 사이에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전기차 펀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 취향 차이기도 한데 펀카를 굉장히 오래 타왔었잖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펀카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사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했을 때 계산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런 펀카를 살 수가 없어요. 이 돈이면은 진짜 이돈 씨처럼 다른 차를 살 수가 있고 조금 더 큰 차, 조금 더 실용적인 차를 살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감성이라는 포인트를 찾아서 이 차를 사야 되기 때문에 이 가슴이 울리는 매력 포인트가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차에서 그런 펀카의
감성을 찾기는 그동안 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럼 네가 생각하는 펀카에 대한 운전의 재미는 뭐냐?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얼마나 차와 운전자가 일체감이 드는지, 내가 이 차를 운전했을 때 얼마나 경쾌하고 민첩하게 운전자에게 반응을 하면서 그 느낌을 전달해 주는지. 또 한 가지, 이 전기차들이 이제 뭐 운전의 재미라 그래가지고 가장 많이 이제 넣는 게 일렉트릭 뭐 사운드잖아요. 뭐 일명 배기음이라고도 하고, 뭐 악셀을 밟았을 때 그 뭔가 미래에서 온 듯한 뭐 테크놀로지 사운드라든지 뭐 이렇게 슝 이렇게 소리를 내보내는데, 이게 신기하다 정도로 끝나요. 아, 신기하다 하지만 이게 존나 멋있다, 아 진짜 뭐 달리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그런 이제 대표적인 이유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악셀을 밟고 내가 차를 이제 달릴 때, 터보 차들은 공기가 이렇게 쑥 빨아들이잖아요. 근데 공기를 이렇게 싹 빨아들이면서 그 악셀을 밟았을 때 RPM이 올라가고 뭔가 터져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전기차에서는 조금 느끼기 힘든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터보차가 아닌 자연흡기 차들은 어떤가요? 악셀을 밟았을 때 RPM이 올라가면서 시원하게 그 터져나오는 그런 배기음들, 이런 사운드와 이런 느낌이 아직 전기차에서는 좀 구현되기 힘든, 물론 소리는 나지만 굉장히 인위적인 그런 느낌들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근데 뭐 또 한 가지는 또 외관에 대한 차이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펑카라는 또 기준에 또 남들에 대한 시선도 또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오닉 5N의 와일드한, 그리고 뭔가 좀 독창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또 운전의 재미의 플러스 요인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새롭게 나온다면 그때 또 여러분들께 한번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바 들어가겠습니다. 삐까삐까 6가지의 총 새로운 포켓몬 방향제가 출시되었습니다. 꼬부기, 잠만보, 포켓볼, 카이리, 이상해씨, 이렇게 총 6가지로 출시가 되었고요. 이렇게 너무 귀여운 빅페이스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삐까뚱.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잘 살아있고요. 너무 귀엽고 동글동글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 방향제는 이렇게 거치해서 실내에서도 쓸 수 있고요. 송풍구에도 이렇게 꽂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거치대 바닥에도 실리콘이 붙어 있어서 대시보드 위에도 이렇게 올려놓으면 10가지의 향으로 폭넓게 취향에 따라 선택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리필kit도 상당히 간편한데요. 이렇게 백자토로 되어 있는 속고 방향제가 나오는데요.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뗀 다음 다시 자석으로 붙여주면 끝! 아, 네가 정말 취하네요, 방향제.